네, 오늘 시장 다행히도 새 내마녀 부분에 대해서 심술은 별로 나오지 않았다라는 것이 긍정적이었고요. 오후 1시경쯤에 기간발 5천억 정도 매도 압박설까지 확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프로그램 압박을 좀 빨리 피해가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 속에서 기준금리 동결, 오늘 조금 상큼하고 기쁘게 좀 출발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단순하게 기준금리 동결 이유는 분명히 우리가 이슈로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의 이슈앤토크 주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슈앤토크입니다. 첫 번째 이슈입니다. 코스피 이벤트 데이에 불구하고 2,000포인트를 다시 회복했습니다. 과연 이제부터 다시 제대로 갈까요? 두 번째 이슈입니다. 코스닥 3년 만에 드디어 550선을 돌파했습니다. 셀트리온이 20일쯤 부근에 거래 재개가 된다. 더 오를 수 있을까요? 세 번째 이슈입니다. 미래창조과학부의 장관 최문기 교수가 내정이 되면서 와이브로와 로봇주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는데요. 혹자의 찌라시 쪽 내용을 본다면 와이브로 전문가다라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뭔가 오늘 시장 출발과 함께 시장이 좀 부정적으로 많이들 위축되어 있던 오전장의 흐름이었습니다. 결국은 이제 개인들의 포지션 부분이다라는 얘기도 좀 있었고요. 또한 북한발 리스크에서 아침 초반에 또 북한에서도 다시 한번 사격 훈련 부분에 대해서 김정은이 뭘 했다라는 얘기들도 좀 돌긴 했었는데요. 하지만 결국 결론적으로 본다면 이 동시만기일 첫 번째 동시만기에도 불구하고 내마녀의 심술은 없었던 결론이 나왔습니다. 또한 기준금리가 5개월 연속해서 동결 쪽으로 이어갔는데요. 그 부분의 주장들은 각자 부분에 대해서 색깔론들이 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장중에 1980포인트를 또다시 한번 강력히 지지력이 나오면서 지수가 막판에 2000포인트를 회복하는 모습이었는데요. 김주환 멘토, 네. 오늘장 스펙타클하게 좀 그래도 남아온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관찰자 입장에서는 스펙타클 했는데 참여자 입장에서는 대재앙이었습니다. 그렇죠. 정말로 힘들었는데 전 좀 답답한 것이요. 이 한국은행에서 이렇게 진행자님께서는 또 내기도 이기시고 하셨지만 사실 인하를 해주는 게 맞거든요. 네, 맞아요. 지금 다른 나라 한 나라였던 국가의 뭐라 그러죠? 용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네, 한 나라의 이제 재정적인 건정성 플러스 지금 현재 위치 부분인데 제가 죄송합니다. 디플레이션이죠. 네, 예. 제가 저 같은 경우는 동결 쪽으로 언급을 했던 것이 인하해야 되는 조건은 맞지만 지금 우리나라 정책적인 부분이 아직 정부가 안정화되질 않았잖아요. 그런 핑계이지 않나라는 생각이었죠. 그 생각은 정확하게 맞추신 것 같고요. 또 박근혜 정부에서는 지금 이제 서민 물가를 많이 생각하고 있고 서민들은 사실 환율 1,000원도 비싸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더 낮춰줘서 수입 물가를 좀 더 낮춰주게 되면 물가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많은데 사회적인 합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적정한 환율을 좀 찾아가야 되는데 한 국가의 디플레이션 상황을 보면서 중앙은행 총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관가한다는 게 저는 굉장히 좀 깨름직합니다. 미국의 벤 버냉키 보십시오. 국가의 어떤 디플레이션이 만들어지니까 지금은 주식을 보유할 때다. 양적 완화할 것이다. 무제한 양적 완화 해가지고 지금 주식 사상 최고치 갱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식 팔지 말라고 한 게 6개월 전입니다. 9월 15일입니다. 그리고 지금 6개월 만에 사상 최고치 만들었는데 일본 역시 보십시오. 한 국가의 중앙은행 총재가 디플레이션을 절대 강구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보시게 되면 또 동결을 해버렸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이게 GDP라는 것이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4가지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민간 소비와 민간 투자 그리고 정부 지출과 순수출 이 4가지가 더해져서 한 국가의 GDP가 나오는 것인데 환율을 다른 나라 국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계속적으로 평가 절상을 시켜버리게 되면 수출이 잘 안 됩니다. 순수출이 잘 안 되면 기업 입장에서는 투자를 잘 못하죠. 투자를 못하게 되면 고용률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고용률이 떨어지게 되면 당연히 민간 투자가 잘 안 되는 민간 소비가 잘 안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될 경우에 정부 입장에서는 부가가치세라든가 법인세라든가 소득세에 대한 수입이 줄어듭니다. 정부 지출까지 줄어들 수가 있기 때문에 GDP 자체는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이것이 지금 유럽이 겪고 있는 문제인데 지금 한국의 중앙은행 총재가 이런 부분들을 계속 강구하고 있다는 것이 저는 굉장히 안타깝고요. 이미 실기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다음에는 좀 다른 국가에 좀 그 균형을 맞춰서 좀 가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오늘 시장과 관련해가지고 내마녀의 심술은 없었다고 하는데 이미 이제 예견됐던 부분이었습니다. 끝나고 나서 드린 얘기가 아니라 외국인들의 어떤 누적의 선물이나 옵션 포지션 그리고 그냥 외국인 누적 옵션 포지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굉장히 중립적인 구간이었거든요. 지수가 올라가든 내려가든 간에 외국인들이 수익 보는 포지션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오후장에 이제 들어가서 원달러 환율이 1,109원까지 올라가면서 시장이 반등이 좀 나왔는데 이거는 달러 강세에 의해서 상대적으로 원화
그 약세가 같이 균형을 맞추는 차원에서 올라간 것이지 절대로 오늘 금리와 관련해 가지고 연동이 된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그 부분을 꼭 참고하시면서 아직 좀 더 추세적으로 우리가 환율적인 부분 체크하시면서 대응 주는 전략을 세워가야 된다.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요, 맞습니다. 결국은 기준금리 동결 소식 속에서 오히려 지수 쪽에서는 하방 쪽에 선물의 압박 카드가 좀 나오면서 1980포인트 되는 하방 부분의 경직 부분이 나타나고 있었지만요. 하지만 그 뒤로 이제 빠르게 돌려놓는 부분이었는데 그만큼 시장은 이번에 첫 번째 2013년도 첫 번째 동시만기 같은 경우는 많이 전략적으로 노출된 위치였기 때문에 큰 이벤트성은 좀 더 크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김선임 멘토 오늘 장 그래서 어떻게 스펙타클은 했단 말이죠. 그랬었죠. 네, 자, 어떠셨나요? 오전장에 그냥 전 개인적으로 좀 오전장에도 방송을 하니까 방송 아침에 나와가지고 보니까 지수가 1990이 깨지고 내려가는 상황이 보였길래 방송 중에 강하게 그냥 매수 사인을 드렸습니다. 지수 이렇게 사야 된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 자체 그러니까 지수 포인트 자체를 말씀드릴 때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한 1990이 깨지고 1980포인트는 강하게 다시 기관들의 매수가 들어오는데 그 중심에 연기금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 외인들이 이렇게 팔고 나가는 흐름 자체가 제가 볼 때 그냥 단기적인 이번 주까지의 흐름 어쩔 수 없는 동시 만기에 대한 부분이 압박으로 작용해서 외인들의 물량이 조금은 빠져나갔다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걱정할 부분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 오히려 연기금이 이런 적극적인 매수를 최근에 보여주는 흐름 자체 어제도 500억 이상 매수가 들어왔고 오늘도 500억 이상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이런 흐름 자체가 저는 굉장히 좀 긍정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이런 흐름 자체 그러면 언제까지 이어질 것인가 아니면 내일부터 정말로 다시 장은 곧바르게 서서 반등을 주는 것인가 이런지 의문을 가질 수가 있는데 저는 저는 제 생각에는 내일부터나 늦어도 다음 주 초반부터는 증시가 조금 단기적인 랠리 가능성이 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더 이상의 디커플링이 아닌 디커플링은 이번 주로 제가 한 주만 먼저 말씀드렸어요. 계속 말씀드렸기 때문에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이번 주 한 주로만 끝나고 다음 주 내일부터나 아니면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인 커플링 장세 뉴욕 증시 다우 증시를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장세가 다시 연출이 될 수 있고 단기적으로 빠져나갔던 외인들의 자금 역시 다시 한번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런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네, 말씀 있으십니까? 네, 아니 얘기하십시오. 네, 갑자기 말씀을 쑥 들으시길래 무슨 말씀을 하시는 줄 알았어요. 자, 그럼 한 번 더 그 말씀 드려볼게요. 자, 그러면 지금 현재 뭐 걱정할 부분은 뭐가 있을까? 우리가 과연 그럼 주식을 지금 사야 되는 건가? 말씀드리는 부분 사셔야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장 3월 말이나 4월 초, 그러니까 4월 달 안으로는 한번 크게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한 2050포인트 이상 한번 안착한 흐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이 되고 있고 코스닥은 계속 지난주 저 방송에서 3주 내내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어요. 거의 한 달 동안 코스닥 사라 이번엔 틀리다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외인과 기관들의 흐름 풀리다 말씀드렸듯이 코스닥 지수 역시 이번에는 좀 재밌는 상황은 코스피가 코스닥을 따라갈 것 같은 느낌 이런 상황이 좀 들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은 탈동조화라 얘기를 드리자면 550포인트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이었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바로 뉴욕 증시를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이었는데 이번에는 말로 코스닥은 550을 뚫고 안착을 해주고 그 날아가는 상황이 좀 연출되고 있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 없겠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번 주 안으로 딱 그 탈종조화는 끝났다 판단이 되고 있고 적극적인 매수 구간이 한 번도 오지 않았나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김선우 멘토 지금 현재 해외 증시든 글로벌 증시 쪽에서는 계속해서 연일 훈풍이란 말이죠. 그쵸. 그럼 우리나라는 이제 사실은 핑계김에 오늘 그 이벤트 데이가 끝난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내용을 정리해 본다라면 지금부터는 이제 같이 커플링 현상 쪽으로 우상향으로 좀 동조화될 수 있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이 시간에 말씀드렸던 게 단기적으로 동시만기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디커플링 현상 나온다 말씀드렸고 그리고 동시만기 이후부터는 가파르게 따라갈 거라 말씀드렸습니다. 그 현상 자체 지금 벌써 오늘 약간 지수 깨지자마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좀 강하게 특히 이제 지금부터는 코스피 종목들 조금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코스피 장세가 다시 올 겁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매수에 좀 동참하시면 좋겠습니다. 헷갈려요. 그러니까 코스닥 강조를 했는데 이제는 코스피 코스닥 다 하라는 거예요? 아니면 다 어디 사셔야 집중? 됩니다. 다 집중하셔야 되고 단기적으로 조금 많이 빠진 코스피 종목들 있지 않습니까? 거래 종목들 그런 종목들 노릴만 해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우리 대표님이 말씀하셨던 그 삼성전기 같은 거 같이 들고 나왔잖아요. 그런 종목 지금 잠깐 빠지긴 했지만서도 다시 가파르게 올라갈 준비가 좀 됐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 위주로 해가지고 편입을 좀 하셔야 되고 코스닥 종목들 역시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지금은 새로운 가격대를 형성하고 나가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김지한 멘토. 지금 김선희 멘토의 의견에 좀 동의하시나요? 저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됐으면 좋겠다. 코스피가 정말 갔으면 좋겠는데 네. 분위기 자체가 좀 심상치 않습니다. 지금 보니까 G20 때도 일본을 견제를 못했거든요. 네, 그리고 미일 정상회담에서도
오바마가 예전에 이제 미국이 1985년에 플라자 합의 때 지은 죄가 있다 보니까 이게 별로 말을 못했어요. 그런 부분들 보니까 계속적으로 지금 이제 견제를 못하다 보니까 이 상대적으로 대한민국의 수출주에 대한 메리트가 굉장히 좀 떨어지고 있지 않나. 사실 제가 외국인이라도 한국의 수출주, 뭐 삼성전자 사는 것보다는 소니나 이런 파나소닉 같은 주식 좀 사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자동차와 관련해가지고도 한국 자동차보다는 일본의 자동차가 좀 더 메리트가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지금 그런 부분들 글로벌 시장으로 보게 되면 사실 유동성은 지금 넘치는 상황이거든요. 얼마나 넘치는 상황이냐면 유럽 쪽에서 뭐 LTA로나 이런 것들 자금 빌렸던 것들 지금 미리 갚겠다고 난리거든요. 동남아 같은 경우에 사실 돈이 없어가지고 플랜트 같은 거 수주도 못했는데 최근에 보면 화력발전소나 뭐 이런 것들 수주가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에 그만큼 자금이 넘쳐나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피거스 국가 중에 그 아일랜드인가요? 아일랜드 같은 경우는 채권 발행도 있죠. 국채 발행도 해가지고 성공을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예전에보다도 금리가 한 3분의 1 정도로 줄어들었다고. 조달금리가 아주 낮아졌죠. 11%에서 4%대로 제가 줄어든 걸로 봤는데 그만큼 지금 글로벌 시장의 유동성이 지금 넘쳐나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에 돈이 들어오지 않고 있다는 얘기는 상대적으로 지금 통화 정책에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그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고 또 대북악재도 계속 나오고 있고 정부 구성 미비로 원활한 대응도 잘 하지 못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좀 해결이 되어야 아주 본격적인 매수세가 좀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다음 주 뭐 당장 내일부터라도 좀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는 이런 문제들이 계속적으로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좀 더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 우상향 쪽으로는 동의를 하지만 시간상으로는 조금 타임 플로우가 좀 발생될 수 있다. 사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 사실 오늘 장중에 점심 때 1980이 무너지길래 이 코스피 장이 이제는 힘들겠구나. 저도 사실은 좀 포기를 하려고 하다가 네. 반등이 나오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조금 오늘 또 유럽장도 오르고 미국장도 올라서 약간 희망을 가지고 있는데 디커플링이 계속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그렇죠. 관점에서 봤을 때는 좀 임박했다라는 생각은 하지만 사실 시장을 계속 짓눌렀던 그런 악재들은 여전히 지금 시장의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좀 객관적으로 봤을 땐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 일시적인 반등은 있으나 본격적인 추세적인 상승은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는 관점에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까? 본격적인 김전 멘토의 얘기에서는 본격적인 반등 구간은 좀 더 타이밍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부분 같고요. 김선임 멘토 같은 경우는 당장 내일부터라도 자신 있게 근데 헷갈려하지 않게끔 코스닥과 코스피를 다 같이 지금 쌍끌이 부분에서 분명히 포트를 좀 장착을 해야 되는 시점이다라고 강력히 김선임 멘토가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이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시장을 뜨겁게 달군 두 번째 이슈, 코스닥 형만한 아웃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무난하게 뚫고 추가 상승 모멘텀을 가져오는 것 같은데요. 지겨운 박스 상단이 3년 대비해서 본다면 550선을 드디어 딱 넘어서는 모습이었는데요. 이 의미 과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또한 단순하게 외국인들의 매수 기조 때문인지 우리 김선윤 멘토를 통해서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외국인의 셀코리아 흐름 자체 조금 무서울 수도 있는데 아까 처음에 좀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 걱정할 부분은 아니라고 저는 좀 판단이 듭니다. 그냥 단기적인 이번 주 한 주간의 흐름 어쩔 수 없이 외국인들은 핑계를 댈 수밖에 없는 장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이번 주 장이었기 때문에 3개월 만에 찾아오는 동시만기 그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물량 정리를 좀 했었던 부분이고 그 부분 자체가 다음 주까지 이어지리라고 저는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계속 말씀드리는 거 지수 이제 다시 움직일 겁니다.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말씀드리겠고 그 해답 자체를 조금 찾아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저는 오히려 지금 이런 움직임 자체 지금 약간의 작은 불안하다고 좀 말씀을 좀 하시는 것 같은데 대표님께서는 저는 이게 바로 기회 이런 모습 자체가 이런 판단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위기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지금 지수가 2000포인트 약간 1980까지 깨졌다가 다시 올라오는 흐름을 봤을 때도 가격대 자체가 2000포인트 아래에서는 이제 확실한 매수 포지션이 잡혔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 없이 종목 확실하게 들고 계시는 분들은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빠지는 종목도 약간 좀 낙후 과대했던 그런 코스피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인 매수가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한 번 더 말씀드려보겠고. 그러면 유가증권 시장과 코스닥이 이제는 동반 랠리 가능성 쪽으로 좀 높게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정확하게 짚어주셨습니다. 저는 동반 랠리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은 이제는 갈 거라는 거 누구나 이제 생각하실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개인들만이 주구장창 팔았던 장이 지금 한 달 이상 지속됐는데 이 흐름 자체가 코스닥이 개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는 코스닥을 사야 되겠다 하면서 쭉 들어올 때가 있을 거라고요. 그 포인트 자체가 조만간에 나와주면서 지수 자체를 좀 더 우상향 쪽으로 끌어올릴 가능성이 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외인들과 기관들이 그러면 그 포인트를 이용해서 물건을
던지느냐 던지느냐 좀 그렇게 판단하지 않고 오히려 좀 더 꼭꼭 안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들마저 좀 더 도와주는 시장에 나와주면서 좀 더 가파른 상승세가 코스닥 중심으로 이어지고 또 최근에 낙폭이 과했던 코스피 단기적인 종목들 이런 종목들 역시 기간을 놓치지 않고 특히 연기금 같은 경우에 놓치지 않고 매수가 들어오는 부분이 포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개인들도 다시 한번 따라갈 수 있는 채비 그게 바로 내일 아니면 다음 주 초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결국은 우리 김선우 멘토의 얘기를 들어보면 오래간만에 좀 답답한 마음이 뻥 뚫리는 것처럼 긍정적인 시그널에 따른 매수 포인트를 잡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하지만 그 김지한 멘토 사실 단기적으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차익 매도 압박 부분도 분명히 나타날 수가 있고 최근에 코스닥이 개인 투자자들이 계속 사주었으면 좋았을 텐데 사지도 않고 계속 매도를 했어요. 그러면 또 개인 투자자가 이제 와서 공격 앞으로 추격하면 또 꼽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지난주부터 조금 이제 꼭지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네. 제가 좀 드리고 싶은 얘기가 사실 그동안에 외국인하고 기관하고 집중을 했던 것이 펀드는 계속적으로 환매가 나가고 자금은 충분하지 않다 보니까 사실 코스닥 시장이 코스피에 대비해서 10분의 1입니다. 얼마 돈을 투하하지 않고도 충분히 자기네들이 원하는 성과를 올릴 수 있었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이 집중을 했던 거였거든요. 그 과정에서 계속적으로 스토리를 만들어내면서 간 거였는데 이제는 그 스토리를 증명해야 되는 그 시기에 왔기 때문에 조금 어려울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제가 조금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요. 지금 최근에 이제 갤럭시 그 외국인들이 2013년에 들어온 자금이 총 6,300억입니다. 네, 맞아요. 그 중에 2,000억이 갤럭시 S4와 관련된 종목에 투자를 한 겁니다. 3분의 1 정도를 갤럭시 S4에 투자를 한 건데 이 갤럭시 S4가 S3에 비해서 한 40% 정도 출하량이 늘 것이다라는 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많이 올라왔거든요. 근데 당장 이제 내일 갤럭시 S4가 출시하는데 시장에서 지금 아마 뉴스를 보셨을 거예요. 지금 혹평일색입니다. 네. 지금 뭐 디스플레이 같은 게 4.99인치 정도 갤럭시 노트와 겹치지 않기 위해서 소형량으로 갔고요. 그리고 뭐 S펜 같은 특별한 그런 뭐 혁신성 있는 그런 기능들도 없는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고 이미 이제 옵티머스 G 프로나 또는 뭐 베가에서 나온 그 스마트폰보다도 더 밀린다라는 지금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만약 그런 식으로 갈 경우에 지금 물량이 빠질 수밖에 없거든요. 갤럭시 S3 같은 경우에 월간 단위로 봤을 때 판매 피크를 칠 때 한 달에 700만 대 정도 팔았습니다. 그러면 S4 같은 게 40% 이상 정도 더 나올 것이라고 시장에서 지금 예견을 했기 때문에 1000만 대 이상 팔아줘야 되는데 만약 이 수치에 도달하지 못한다면 이 물량들은 다 나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인식했기 때문에 최근에 외국인들은 뭐 파트론을 비롯해가지고 물량을 조금씩 빼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분들이 그런 부분을 좀 아셨으면 좋겠고 코스닥이 계속 올라갔는데 굉장히 좋은 일이죠. 뭐 개인 투자자들은 코스닥에 대한 비중이 높기 때문에 지수가 올라가서 계좌상으로 이제 좋은 일들이 많이 벌어졌는데 올라간 것들을 보게 되면 최근에 안철수 테마 정치 재개한다는 얘기 나오면서 올라갔고요. 또 북한발 리스크가 생기면서 방위산업 테마 그리고 저번에 이제 김정은 장관 내정자 그 테마가 한번 올라갔었고 오늘은 또 최문기 테마가 올라갔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런 순환매들이 상승세를 유도했기 때문에 제가 좀 판단했을 때는 이제는 차익 실현 물량에 대한 출회가 임박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좀 인식하시면서 조금은 이제는 수익 난 부분을 좀 차익 실현하시면서 확정 수익으로 좀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그 갤럭시 S4 관련돼서는 소문난 잔치는 사실 먹을 게 없다라는 우리 속담도 있단 말이죠. 그것처럼 지금 김지한 멘토의 의견을 좀 종합해 보면 결국 여기서 종목별로 분명히 수혜주는 다시 한번 갈 것이고 수혜주에서 탈락하는 부품주 관련돼서는 조정 양상 쪽에서 차익 실현이 좀 나올 수 있다. 이 의견이신 거죠? 예,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지한 멘토의 의견까지 좀 들어봤는데요. 결국 코스닥과 코스피 시장이 이제 긍정적으로 화답할 수 있는 이벤트를 한번 지나갔고 우상향 쪽에서 이제 수급 주체들이 추가 공격 앞으로가 들어오느냐 이런 부분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 3년 만에 550포인트를 이제 뚫어내면서 추가로 상승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는데요. 저희 멘토분 중에 한 분께서 셀트리온이 거래 재개됐을 때 시가총액 상위권들이 우상향을 간다라면 코스닥 시장도 같이 우상향을 갈 것이다라는 언급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같이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실 이것도 결국 산업에 대한 패러다임이 바뀐다라고 보기보다는 사실 또다시 한번 정치 인맥 관련돼서의 들썩임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아쉬움이 좀 있는데요.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오늘 최문기 카이스트 교수가 내정이 되면서 관련주들이 들썩였습니다. 앞에서 살짝 말씀드렸지만 결국 와이브로 전공자이고 전문가다라는 얘기도 있었고 또한 그 부분에 따라서 미래창조과학부가 지금 현재 박근혜 정부가 출범되면서 가장 핵심 정부 부서로 지금 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로봇주들까지 또는 기초과학 쪽 부분까지 들썩일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김지한 멘토, 이걸 정책적으로 봐야 되는지 아니면 산업의 개화로 봐야 될까요? 와이브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실패한 방식입니다. 우리나라가 대한민국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와이브로 방식을 이제
만들어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노무현 정부 때 법적인 그런 부분들이 좀 구성이 미비해지면서 뭐 통신 번호를 부여하는 부분이 잘 안 되면서 사실상 수도권 지역에서 잠깐 이제 반짝하다가 제가 말았던 걸로 알고 있고요. 가입자가 100만 명을 채 넘지 못하고 그냥 죽어버린 걸로 알고 있고 이미 모바일 같은 경우에는 LTE라든가 이쪽으로 지금 다 와이파이 쪽으로 다 넘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기존에 있던 와이브로 시설들도 전부 다 와이파이로 지금 재활용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예전에 포스코의 자회사 중에 포스데이터라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와이브로 장비를 하는 회사였는데 그 회사도 와이브로 사업 다 철수하고 사업성이 없다고 해가지고 포기했던 사업입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이 개발자라 해가지고 이런 종목들이 떠올랐는데 종목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오늘 뭐 서화정보통신, 영우통신, 기산텔레콤 뭐 이런 종목도 찾아봤는데 전부 다 매출액이 감소되고 있고 또 심지어 적자나는 깁도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투자에 대한 메리트는 크게 없는 것 같고요. 뭐 재료로서 오늘 하루 정도 반영하고 난 다음에 앞으로 뭐 실적에 대한 기대를 하겠지만은 실적을 증명할 만한 모멘텀이 없기 때문에 좀 어려울 거라 생각이 들고요. 로봇과 관련해 가지고는 뭐 신성장 동력으로 이제 확정 지을 거라는 얘기는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좀 드리고 싶은 얘기가 뭐 유진로봇 같은 회사들, 동부로봇, ED 이런 회사들 전부 다 지금 매출 계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심지어 ED 같은 회사들은 2년 연속 영업 적자가 나고 있는 회사입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동부로봇 같은 경우에는 제조업 설비 투자가 좀 활성화되어야 되는데 오늘 모 경제신문 1면에 1분기가 끝나가도록 지금 뭐 경제민주화라든가 또 경제 전망 자체가 좀 불투명해서 올해 설비 투자 그 액수 자체를 지금 정하지 못하는 기업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얘기가 나와 있었거든요. 그런 면으로 봤을 때 동부로봇도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단기적으로는 모멘텀을 받겠지만은 뭐 재료 정도 관점에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재료 부분에 따라서 로봇 관련주와 그다음에 와이브로 관련 테마주들 같은 경우는 단기 트레이딩 관점만 보자라는 말씀이신 거죠. 맞습니다. 차라리 그걸 볼 바에는 아까 S4에 관련된 부분에서 수혜주로 발굴돼서 우상에 갈 수 있는 종목군으로 집중하는 게 좀 더 유리하겠네요. 그 지금 이제 코스닥 하면 이제 사실 뭐 코스닥 무늬만 띠만 두르면 다 종목이 올라가는 상황인데 옥석가리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뭐 갤럭시 S4 안에서도 좀 더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좀 보셨으면 좋겠고 또 최근에 보게 되면 뭐 아몰레이드도 많이 올라갔지 않습니까? 네. 아몰레이드 같은 경우는 사실 치명적인 결함이 있거든요. 수율이 뭐 55인치로 갔을 때는 20밖에 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TV 같은 게 지금 100만 원씩 하는 거고, 1000만 원씩 하는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한 수요가 1년에 한 500대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TV 쪽으로 갔을 때는 또 RGB 방식으로 갔을 때는 그 블루 계열인가요? 그 10,000시간 정도, 그러니까 하루 5시간씩 한 6년 정도 시청을 하게 되면 색깔이 변합니다. 그에 대한 기술적인 보완이 있어야 이 OLED TV도 성공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아몰레이드 쪽도 조금 이제 부정적으로 보시는 게 맞고요. 지금 최근에는 바이오랑 뭐 LED 쪽으로 계속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데 그런 종목들이 차라리 좀 조정이 나오고 차익 시장 진행되었을 때 좀 접근하시는 것이 괜찮지 않나라는 판단을 합니다. 결국 바이오 중에서는 우리 김지한 멘토 LED와 바이오 관련 쪽으로 조금 집중력을 보자 가장 그나마 낫다라면 업종 중에 그 섹터 쪽으로 본다라는 얘기인 것 같고요. 특히나 저도 김지한 멘토 쪽에 이제 말씀해주시는 전략 중에서 서로 동의를 할 수 있는 부분은요. 옥석 가리기는 분명히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쪽에서는 결국 여기에 내용이 있었죠. 로봇 관련주를 상세하게 언급을 해주시면서 실적 부분에 대해 한 번 더 콕콕 집어주셨단 말이죠. 결국 실적이 바탕되지 못하는 코스닥 같은 경우는 과열 형성에서 꿈은 다시 거품으로 사라지게 된다는 거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겠습니다. 김선임 멘토, 사실 이게 또다시 테마를 만드는 게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사실 좋은 코스닥주에는 매수가 안 들어오고 또 이렇게 목말라 있는 테마, 단기 급등 종목군들만 집중력이 좀 만들어져서 오늘 줄줄이 상한가들을 좀 강하게 들어온 것 같거든요. 이거 계속 따라가도 될까요? 이 현상이 지금 그러니까 이게 작년 말부터 이런 현상들이 계속적으로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상승폭, 최근에 이제 안철수 관련주들도 말씀 좀 드려보자면은 단기적인 상승, 안철수가 이제 국내 들어온다 소식, 새로운 이제 창당 가능성 때문에 주가가 다시 한번 이틀 정도, 이제 한 3일 정도 급등을 했습니다. 그 이후 바로 급락하는 흐름이 좀 나와주다가 오늘 또 다시 소폭 올라줬는데 이런 흐름 자체가 지속적으로 갈 수가 없는 시장이 현재 지금 남아있는 상태. 지금 한번 누군가 내정을 한다는 소식에 장관 내정하자마자 바로 민주당에서 태클 들어오고 바로 이제 내려가는 상황도 연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의 이름 자체는 무조건 단기적으로밖에 볼 수가 없다는 거죠. 오늘 로봇 관련주들 로봇 상한가 유진로봇 12% 이상 올라줬고 그다음에 와이브로 관련해서 서화정보통신, 기산텔레콤, 영우통신 상한가 갔습니다. 이런 흐름 자체 다분히 조금은 짧게 보셔야 됩니다. 굉장히 짧게 보셔야 되고 최근에 이슈가 됐던 게 또 뭐가 있었죠? 자, 전쟁 관련주들, 방산주들 또 급등했다가 급락했다가 또 다시 올라주고 있는 흐름 나와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조금 제발 부탁드리는데 이런 종목들 좀 따라가지 마시고 이런 종목들 실질적으로 들여다보면은 실적이 정말 최악입니다. 별로 좋지가 않아요. 적자 투성인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은
말씀드리는 부분은 좀 실적주 1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종목 많습니다. 그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는 꼭 관련해서 편입하시고 이런 종목들은 조금 잠깐 접어두시고 만약에 하실 생각이 있으시다면 저는 1% 투자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요, 단기적인 트레이딩으로 테마가 형성되는 종목군들, 제가 살짝 팁을 좀 드리면요, 작년 상반기부터 올해까지 꾸준하게 나오고 있는 코스닥에서는 3연상 이상을 잘 안 가더라고요, 종목군들이 시세 탄력이. 그러니까 요것도 팁으로 보시고, 3연상을 만약에 내가 저점에서 매수해서 들어갔다면 3연상쯤에서 일단 이익 실현하고 다시 한번 기노업으로 다른 종목군들, 안전한 종목, 실적이 바탕다는 종목으로 보시는 건 어떨까 하는 저 김도영 멘토의 의견도 좀 드려봤습니다.